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얘기는 이어서 계속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란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책 중에서 특히 목표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각화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확언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예시와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우선 시각화 기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각화는 뭐냐면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그게 눈에 보이게끔 명확하게 제시해 놓으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능하면 상상하게끔 하면 더 좋다라는 얘기로 보셔도 될 거예요. 이전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뇌는 내 내면에 입력된 목표에 따라 목표 실현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찾아 내 앞에 대령을 한대요. 그러니까 뇌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찾고 정확히 GPS로 목표지를 설정을 해두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게끔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 책에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목표를 중요한 거는 이때 목표를 그림처럼 시각화해서 입력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라스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라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뇌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을 하지 못한대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거기에 물리적으로 반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의식이 목표를 생생한 그림으로 생성하게 되면 이 뇌는 그 심상을 잠재의식으로 전달하게 되고 잠재의식이 나를 그 해당 목표로 몰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각화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눈을 감고 내가 세운 목표가 달성되는 모습을 생생히 그려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목표와 이 계획을 달성한 것처럼 한 것 마냥 내가 그 결과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려보라는 얘기입니다. 목표를 이룬 나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을지 어떤 기분일지 상상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은 내 모습을 미리 상상해보는 겁니다. 원하는 결과를 미리 시각화한 학생들이 시각화 기법을 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평균 2배의 성과를 낸다라는 연구 기록까지 있대요. 이 시각화하는 거 그리고 시각화해서 우리 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하게끔 움직이는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의 작동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뇌는 실제와 상상의 차이를 모른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뇌는 내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건지 상상하는 건지도 구별을 못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듣고 보고 있지만은 뇌는 이거를 듣고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건지 구별을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이 실제처럼 반응을 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꿈을 꾸면서 아주 무서운 꿈을 꿨어요. 아니면 운동하는 꿈이라거나 굉장히 긴박한 이런 꿈을 꾸고 나는데 딱 깨고 나면 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내가 꿈속에서는 막 뛰었고 막 무서웠고 이럴지 몰라도 제 몸을 실제로 움직였거나 아니면 그건 현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뇌는 그게 꿈이었는지 실제였는지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꿈에서 깼을 때 제가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각화라는 것은 운동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계에서는 이미 50년 전부터 시각화 기법을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나 국가대표 선수들은 종목을 불문하고 이 기법을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흔히 보는 이런 프로 운동선수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육상 필드에 나가거나 아니면 골프를 치러 나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발을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손을 움직여가지고 이 공을 어떻게 내보내야겠다.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게 정말 얘들이 이런 걸 할까? 어느 정도 깊이로 할까? 진지하게 할까?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책에서는 50년 전부터 이미 공식화된 훈련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선수들에게 실수 없이 허들을
뛰어넘고 공을 정확히 차고 화살을 명중시키고 깔끔하게 착지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마음속에 그리라고 주문을 한대요. 실제로 운동선수들에게. 상상한 내용이 상세 지시사항이 되어가지고 뇌를 통해 이 신경망으로 들어가면 온몸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고 근육들이 지시사항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각화의 힘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시각화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다른 설명으로 하고 있는데, 목표를 그림화해서 이해를 하라, 목표를 그림화하여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뇌는 그림으로 생각을 한대요. 따라서 목표를 글로 쓰되 눈에 보일 듯 잡힐 듯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일 듯 잡힐 듯 생생하게 묘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때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써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뇌는 부자가 되는 것이 어떤 건지 혼자서는 알지 못한대요. 이 뇌는 부자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혼자서는 알지 못한대요. 부자가 된다라는 표현은 너무 모호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2020년 7월 1일까지 순자산 100만 달러를 소유한다. 나는 2020년 7월 1일까지 순자산 100만 달러를 소유한다 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마음이, 뇌가 감을 잡고 목표를 이룰 방법들을 그때 돼서야 검색하기 시작한대요. 앞서 얘기했듯이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아름다운 집을 갖고 싶어, 나 되게 예쁜 집에 이사 가고 싶어 라고 두리뭉실하게 쓰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집의 종류, 구조, 문 손잡이의 모양부터 건물의 외양 페인트 색깔까지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거를 덧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기술만 하지 말고 그 집을 돌아다니는 나의 모습을 실제로 머릿속에 상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집에서 내가 돌아다니고 밥을 먹고 있고 가족들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행복한 상상을 계속 해보라는 거죠. 이런 상상을 계속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 집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얼마를 버니까 이 정도 찾아낸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시각화하고 달성하는 거에 대해서 빌 게이츠의 얘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이게 현실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것은요. 부모가 있었고 그 결과물로 제가 태어난 거니까 제 의지가 아니다. 따라서 내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내 잘못이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내 잘못이다. 이렇게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네요.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목표와 아이디어 그리고 생각은 최대한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잘한 부분까지 이거 너무 시시콜콜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정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목표만 봐서는 부족하다. 목표로 가는 과정, 단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고 설정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끔 설정한 후에야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달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명료한 사고는 시각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명료한 사고는 시각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명료한 사고는 시각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부분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각화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짐 캐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책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짐 캐리에 대한 일화입니다. 진짜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미국 코미디 배우 짐 캐리는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대요. 저희는 몰랐지만 실제로는 이랬나 봅니다. 어렸을 때 집이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밴에서 살기도 했고, 10대 초반에는 학교 끝난 다음에 방과 후에 8시간씩 건물 자벽부로 일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빛나는 미래가 있을 거라고 언제든지 본인에게 긍정의 확신을 줬대요. 할리우드에서 배우 일을 시작할 당시 짐 캐리는 정말 한 푼도 없는 빈털털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1천만 달러, 그러니까 얼마인가요? 10억인가요? 100억인가요? 어쨌거나 이 금액을 쓴 수표를 썼대요. 그리고 5년 후에
날짜를 적고 이게 5년 후에 나에게 온다 라고 해놓은 거죠. 그리고 수표 메모칸에 이런 식으로 적어놨대요. 그대의 노력에 대한 사례금. 마치 누군가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이 돈을 줬다는 것처럼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대의 노력에 대한 사례금. 이는 정말 극적이고 강력한 시각화이자 빛나는 미래라는 목표에 대한 믿음의 표명이었대요. 그리고 그는 이 수표를 지갑에 매일매일 가지고 다닌 거예요. 수표를 매일 꺼내보면서 그 돈을 갖는 상상을 계속한 거죠. 몇 년 후에 그는 할리우드에서 영화 한 편당 2천만 달러 이상의 고액 출연료를 받는 초대형 스타가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목표했던 것보다 2배의 금액을 받는 배우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 캐리가 이제 성공하고 난 다음이겠죠.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돈이 다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자전거 위에서 우는 것보다는 벤츠 안에서 우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좀 공감하시나요? 저는 이 부분은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사실 뭐 슬프고 안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더 좋은 조건에서 슬프면은 아무래도 더 빨리 극복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확언의 힘, 확언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확언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얘기 있죠.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현실화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기분이 왠지 오묘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화와 더불어 가지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확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affirm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언은 이루고자 하는 것이나 앞으로 할 일을 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반복하고 확인하는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확언은 내 신념에 대한 긍정형 자기 암시다. 확언은 내 신념에 대한 긍정형 자기 암시다. 확언은 내 신념에 대한 긍정형 자기 암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확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확언이란 건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철학자, 종교 지도자, 정치가, 작가들이 자기 개발의 방법 또는 동기부여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왔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에 나치 독일이 유럽을 초토화시키던 시기에 영국 수상이었죠. 그때 처칠이 우리는 해변에서 그들을 맞아 싸울 것이다 라고 확언을 딱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영국민의 국난 극복 의지에 불을 댕긴 확언 중에 하나다 라고 평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1961년 존 F 케네디 얘기를 해볼게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확언으로 인해서 냉전 시대에 미국의 국민의식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TV나 이런 데 통해서 본 무하마드 알리, 권투 굉장히 잘하는 그 선수 있잖아요. 무하마드 알리는 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대요. 그만큼 확언이 중요하다라는 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확언의 작동 원리도 시각화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의 바람이나 주장을 담은 명제나 문구를 선택해가지고 그것이 내 직관이 되고 내 본능이 될 때까지 말과 글로 반복한다. 그렇게 자기 확신을 키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바람이나 주장 그리고 계획, 목표를 담은 명제나 문구를 선택해가지고 그것이 내 직관이 되고 본능이 될 때까지 계속 말과 글로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확신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네요. 내 마음에 들어가는 생각은 내가 결정한다. 내가 바라는 것만, 내게 유리한 것만 집어넣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인이 원하는 것, 타인이 목표로 했던 거를 굳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그걸 나에게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불안감을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가는 거는 그 생각은 내가 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내게 유리한 것만 집어넣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언을 하되 긍정형으로 최대한 하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회의론자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스스로에게 그리고 남들에게 나는 외국어는 젬병이야 라고 얘기한다거나 나는 항상 약속 시간에 늦어, 나는 항상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처리 속도가 너무 늦어 라고 한다거나 내가 하는 일은 끝이 너무 안 좋아, 용두삼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항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는
나는 구제불능성, 무대 울렁증이 있어서 남들 앞에서 연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아. 나는 남들 앞에 서는 게 너무 어렵고 남들 앞에 서가지고 얘기하고 방송 같은데 이렇게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나는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유튜버도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들은 바로 부정적인 확언을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것도 아닌데 이 부정적인 확언을 열심히, 그것도 부지런하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를 원칙으로 삼고 그 원칙에 따라 살게 된대요. 좋지 않은 목표와 계획인데도 그게 나의 목표이냐, 나의 원칙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그에 따라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확언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믿어. 겁날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나날이 발전한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믿어. 겁날 것이 없어. 나는 나날이 발전한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이런 얘기를 늘 하는 사람과 난 이건 정말 못할 것 같아. 아니야, 그건 나 시키지 마. 나는 이거 못하는 거 알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과연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공하는 삶을 살까요? 그러면 이 확언이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확언을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원하는 것을 긍정문 형태로 서술을 하래요. 긍정문 형태로 서술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예요.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자. 우리 마음은 긍정형 이미지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즉 부정형은 보지 못한대요. 뇌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정형.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체중 감량에 대해서는 뭐 신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목표를 세우잖아요. 다이어트에 대한 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흔히 앞으로 10kg 빼야지 또는 더 뚱뚱하다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지 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말로는 목표 달성이 되지가 않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부정형 이미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7월 1일까지 90kg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5월 1일까지 76kg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 한다 형태의 확언 형식으로 표현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을 빼자.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고 나는 90kg이 나가는 사람이다. 나는 7월 1일까지 90kg이 된다. 라고 확언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확언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불확실한 확언은 확언도 아닐 뿐더러 결과도 내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점점 날씬해진다. 이런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90kg이 나가는 사람이 된다. 라는 말이 힘이 훨씬 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예로 들면은 2014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2014년에 제가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담배를 끊는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형태의 말은 부정형이기 때문에 뇌가 인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비흡연자가 된다. 나는 비흡연자가 될 것이다. 2020년 1월 1일에 비흡연자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훨씬 힘이 세다라는 거고 저도 지금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금연을 할 때 그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회사에서 날짜를 딱 마지노선을 정해줬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너희 니코틴 검사를 해가지고 안 나오게 되면 회사에서 축하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확한 목표가 생겼죠. 몇 월 며칠까지 비흡연자가 되면 회사에서 축하금으로 돈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동기부여, 그 다음에 구체화된 이 계획, 목표 설정, 시각화, 긍정화된 긍정형으로 표현된 문장, 이 모든 것들이 딱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좀 어떨까요? 제가 3단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3단계로 될수록 점점 더 확언의 힘이 세지는 겁니다. 1단계는 오늘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란다 입니다. 오늘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란다. 오늘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란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대에서 전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다. 너무 상쾌해. 오늘 나는 나를 위해서 어떤 걸 해야지? 오늘 하루도 너무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더 확언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오늘 일을 잘 풀어가고 싶다. 오늘 일을 잘 풀어가고 싶다. 오늘 일을 잘 풀어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장 강한 형태는 3단계입니다. 오늘 일을 잘 풀어갈 작정이다. 오늘 일을 잘 풀어갈 작정이다. 나는 오늘 내가 하는 일을 잘 풀어갈 작정이다. 굉장히 힘이 세죠. 이렇게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목표를 세우고 계획화한 다음에 그거를 시각화하고 어떻게 긍정형으로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확언을 하는 방법, 확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번 년, 신년에 2019년 설정하셨던 목표 달성하시는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